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최근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E = MC 자성. 여러분 아주 귀에 익은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이죠. E = MC 자성 이란 책입니다. 데이비드 보다니스라는 이 저술가인데 E = MC 자성 이렇게 부제가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의 전기 바이오그래프라고 그랬습니다. E = MC 자성을 전기처럼 썼다는 뜻이죠. E = MC 자성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자라났으며 자라난 다음에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쓴 책입니다. 아인슈타인이죠. E = MC 자성을 만든 사람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근데 E = MC 자성 하면은 뭐가 번쩍 떠오르십니까? 옛날에 엔터프라이즈호라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있었는데 그 갑판에 E = MC 자성 이렇게 써놨습니다. E = MC 자성. 핵 추진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즉 E = MC 자성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E = MC 자성. 우선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의 다른 면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천재죠. 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 않고 교사들이 싫어했습니다. 아주 농담을 잘하고 교사들을 조금 모욕하는 그런 곤란한 질문도 하고 하니까 교사들의 아인슈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국적이 복잡합니다. 그 사람이 가졌던 국적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리고 살던 데도 많습니다. 독일에 살았다가 또 뭐 이탈리아에 갔다가 스위스에 갔다가 프라하에도 살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또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취직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데 된 건 아니죠. 스위스의 특허국에 근무했습니다. 특허국에 근무를 하던 그때 이제 박사학위 추리 이제 공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던 해에 그게 1905년입니다. 1905년. 지금으로부터 112년이고면요. 112년에 논문을 하나 쓴 것이 그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10년 뒤에는, 그러니까 1915년에는 1차 세계대전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개를 발표를 했고, 이게 그 뒤에 세계를 바꿨습니다. 세상의 사물을, 물리적 원칙, 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정도의 바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원자탄이 만들어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가능해지고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을 하게 하고 등등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하면은 천재니까 모든 점에서 비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었을 때 1950년대에 죽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합니다. 뭐가 더 똑똑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라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주는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커가고 있습니다.
별과 별의 사이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 밝혀냈느냐? 허벌 망원경으로 유명한 미국 천문학자 허벌이라는 사람, 허벌. 요새 전체 지금 우주에 떠가지고 계속 관측을 하고 있는 허벌 망원경을 그 사람 이름을 붙였습니다. 허벌입니다. 허벌이 별들을 관측을 하다가 이 우주는 정지된 게 아니고 팽창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20년대에.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특히 우주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거는 빅뱅, 블랙홀 이런 것은 아인슈타인은 모르고 죽었습니다. 한때 이 우주는 은하수가 전부 다다. 모든 것이 은하수다. 은하수가 바로 우주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수는 수천억 개의 갤럭시, 성단 또는 성운이라고 그러죠. 갤럭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억 개 중에 하나다. 지금 은하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숫자가 또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그러다가 보면 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학자들에 따라서 2배, 3배가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모르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유니버스는 하나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니버스라는 영어를. 유니버스가 아니라 이제 멀티버스다.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이외에 또 이런 우주가 무한대로 존재한다. 그걸 멀티버스라고 그래요. 또 이런 이론이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홀은 뭐예요? 별이 소멸하면은, 에너지를 잃고 소멸하면은 질량이 수축돼 가지고 이 지구가 만약 블랙홀이 된다면은 이 골프공 정도로 작아진답니다. 밀도는 무한대로 하고 이게 블랙홀인데 그 블랙홀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블랙홀이 또 한 번 빅뱅을 통해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낸다. 블랙홀은 별의 무덤이면서 우주의 탄생의 근원이 된다. 뭐 이런 또 이론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이론을 영화로 만든 것이죠. 인터스텔라.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위대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사람, 코페르니쿠스, 무엇보다 뉴턴, 그리고 뉴턴의 이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킨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가능하게 했던 그 유명한 전자기 파동의 원리를 발견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같은 사람, 또는 전기 발명자라고 볼 수 있는 패러데이, 여러 사람들의 연구가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종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점점 발전해 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블랙홀이 있다. 빨리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 이건 아인슈타인이 공식이죠.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알게 됐는데, 이게 상식이 상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천재들의 역할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인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아주 인생을 즐긴 사람입니다. 결혼은 2번 했고 혼외 정사로 낳은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음악, 바이올린을 아주 잘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아인슈타인이 모차르트 곡을 연주하는 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천재가 만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란 천재, 모차르트란 천재. 그리고 문장력이 좋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은 논문 이외에 뭐 자신의 자서전들을 쓴 적도 없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명언을 남긴 게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 문장은 다른 정치인이나 문학가들의 문장과는 또 다른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을 가끔 아주 영어 문장이 좋아서 번역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중력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첫사랑과 같은 중요한 생물학적 현상을 세상에 어떻게 화학이나 물리학으로 설명할 것인가? 당신의 손을 1분 동안 난로에 갖다 대보라. 1시간처럼 느끼실 것이다. 특별한 여자와 1시간을 함께 해보라. 1분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상대성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인격 없는 전문가. 인격 없는 전문가는 어떻게 됩니까? 인격이 빠진 전문가는 살인기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 만드는 공장 만든 사람 아닙니까? 인격 없는 전문가. 인격 없는 전문가는 분열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따지고 나무를 헐뜯고 하는 그런 기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권력자가 물으라 하면은 무는, 죄 없는 사람도 잡아 넣으라고 하면은 없는 죄는 만들어서도 잡아 넣는 수사관이죠.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형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격 없는 전문가는 잘 훈련된 개에 불과하다.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조금 더 옮겨보겠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내어 지성을 발휘하여도 평범한 정신을 가진 이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천재는 항상 외롭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최고의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 부족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확실히 지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종교심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우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는 신앙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과연 신을 믿었을까? 이게 쟁점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독실한 종교적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신, 알라 신, 여호와 뭐 이런 신과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왜 신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아주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거기는 동의하시죠? 이 우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하다. 하나는 심플하고 하나는 뷰티풀하다. 그럼 이게
신이 작업하지 않고 그냥 주사위를 던지듯이 우연하게 이런 게 만들어졌겠느냐. 어떻게 우연하게 요렇게 간단하고 요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여기엔 절대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간단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E = mc 자성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게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겁니다. 세상의 이 물질 세계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원리대로 움직인다. 이런 원리대로 빛과 질량과 에너지가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 우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작동 원리를 발견한 거죠. 이걸 발견할수록 얼마나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의 심오한 원리, 이것을 만든 그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는 뜻일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한번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 이것은 시간 낭비다. 정말 좋은 질문의 기술은 학생이 무엇을 아는가, 또 무엇을 아는 것이 가능한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한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들을 들볶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일 뿐 아니라 전투적 평화주의자이기도 하므로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싸울 것이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서둘러서 개발해야 된다는 편지를 썼습니다. 1939년에.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 만드는 비밀 시설이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만들어지고 그 6년 뒤에 원자폭탄이 성공해서 일본에 투하되게 됩니다. 그때는 또 아인슈타인은 일본에 투하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나가사키 그리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보고 일본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과 한국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즉 E = mc 자성, 여기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으니까 E = mc 자성은 지금 현재 한국인의 문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이 천재들이 위대한 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천재들이 만들어낸 공식이나 어떤 원리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걸 뭐 나비 효과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그 우연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E = mc 자성에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고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항복을 하고 38선이 그어지고 또 그 원리를 나쁜 방향으로 악용한 김정은이가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우리를 지금 협박하고 있다. E = mc 자성, E = mc 자성이 천재가 세계를 바꾼다, 이런 이야기죠. 또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한번 좋은 글을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지만 유대인이 신으로부터 선택된 민족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이것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과학과 예술은 미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융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초인류의 과학자는 항상 예술가이기도 하다. 초인류의 과학자는 항상 예술가이기도 하다.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깊게 파고들수록 알고 싶은 것이 많아진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천진난만,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은 호기심을 가지고 또 멋진 것을 보면 감탄하고 하는 순수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심이라고 그러죠. 동심. 어린이의 마음을 동심이라고 그럽니다. 동심은 호기심이 전제가 되겠죠. 호기심이 많아야 된다. 저는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기자들이 보통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호기심, 나름대로의 정의감 또는 명예욕 이런 사람 많은데 이 호기심을 잃게 되면은 기자로서 생명이 끝납니다. 특종에 대한 호기심이라든지 새로운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 호기심을 계속 이어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과 관련한 일화가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부인이 대학교 동급생이었는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쓸 때 그 부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대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즉 E = MC 자성, 이 유명한 공식을 발표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위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어져야 할 이 부인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뭐라고 제안을 하냐.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언젠가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줄 수 없느냐.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그 상금 가지고 위자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남편과 헤어지지만은 이 사람은 언젠가는 노벨상 받을 것이니까 그 상금 받으면 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해줍니다. 그 7년 뒤에 실제로 상금을 받아서 약속대로 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그걸 가지고 스위스에서 건물을 사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이나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나 둘 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후일담도 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항상 화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50년대 이분이 70대 죽었을 때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하는데 이 의사가 아인슈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 두뇌 해골이죠. 해골을 이렇게 뜯고 그 안에 있는 뇌수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 뼈를 가르면 그 안에 뇌수가 나옵니다. 뇌수, 뇌조직이 나오죠. 뇌조직을 떼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병리학적 연구를 한다고. 연구를 한다면서 이 사람이 또 여러 조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200개 이상의 조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또 좋은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연구소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연구하는 무슨 시설 별도 만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1230g 좀 됐다고 그래요. 뇌 무게가 좀 무거운 편 아니겠습니까? 1230g의 이 아인슈타인의 뇌가 죽은 다음에도 그 뇌조직이 여러 가지로 분해가 돼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어떤 부분의 뇌 구조가 특히 발달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대상으로 자기 몸이 바쳐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알고도 별로 싫어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러면서 아마 웃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는 제가 계속 E 이퀄 MC 자성, 이거 아무리 쉽게 썼지만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과학적인 용어가 많지만은 이것을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한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연말을 한 다음에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적인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E 이퀄 MC 자성에서 E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M은 매스죠. 질량입니다. C는 빛의 속도입니다.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빛의 속도의 제곱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이것을 제곱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질량은 뭐냐? 이 질량은, 사물은, 이 물건은, 이 볼펜도 여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너지가 이 볼펜의 어느 부분이 에너지로 바뀌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를 낸다는 뜻입니다. 낸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핵분열이 쉬운 우라늄의 핵분열 연쇄 반응에 의해서 우라늄의 양이, 작은 양이 에너지로 바뀌면은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는 뜻이죠. 그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치 안에. 그러니까 에너지와 질량과 빛, 에너지와 질량과 빛은 각각 별개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와 질량과 빛, 여기도 이 조명하는 빛이 있고 여기 볼펜이 있고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것은 이건 에너지입니다. 이 세 개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공식으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즉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이 보이던 세 개의 물질을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세 개의 물질.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이것을, 이 공식을 만들 때 아인슈타인은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해보고 이 공식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뭐 가지고 했느냐? 생각 가지고 했습니다. 생각 가지고. 생각을, 이 논문을 쓸 때, 이 유명한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을 쓸 때, 한 6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긴 논문도 아니에요. 그 밑에 부록에 E 이퀄 MC 자성이라는 공식이 하나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수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야죠. 수학적인. 그러나 수학적인 것만은 되지 않죠. 여기에는 어떤 영감 같은 게 필요할 겁니다. 영감. 번쩍하고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상상력. 이런 것이 없으면은 이런 위대한 공식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 놀랍게도 첫째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생각입니다. 머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머리를, 뇌조직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생각, 인간의 생각에서, 이 머리에서, 이 어떤 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진 거죠. 이 세상의 변화, 역사. 놀라운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6살에 E 이퀄 MC 자성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것은 시공간이 E 이퀄 MC 자성에는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중력이 빠져 있습니다. 중력. 뉴턴이 말한 사과를 땅에 떨어지도록 만든 중력.
질량이 있으면 중력이 있다고 그러죠. 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잡아당겨서 시공간입니다.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휘어지게 만든다. 하는 원리. 그것도 다 나중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공식은 나중에 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공식을 탁 던져놓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유명한 학자들이 이 공식이 과연 맞느냐를 가지고 실험하고 관측하고 연구해보니까 맞았어요. 우리가 원자폭탄 터질 때 실제로 핵분열에 의해서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로 바뀝니다. 줄어드는 우라늄 양은 히로시마 같은 경우면은 히로시마 급이나 이 플루토늄이나 우라늄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최소 무게는 한 10kg 전후입니다. 10kg 전후. 그 10kg 전후의 우라늄 중에서 핵분열을 통해서 실제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은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kg의 1%는 100g이죠. 100g이 우라늄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갑니다. 100g의 우라늄이 에너지로 바뀌면서 도시 하나가 날아간다는 공식이 바로 E = MC 자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공학도 다니고 전문분야도 아니지만 다만 화학적인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것이 기자의 일입니다. 기자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기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재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권진규라는 이 불우한 조각가, 60년대 조각가인데 이분은 요새 작품은 아주 비싸게 팔립니다만 당시에는 그 좋은 조각을 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가난에 찌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한 그 칼렌더에 이렇게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바보에겐 존경을, 범인에겐 평범한 사람입니다. 범인에겐 침을 배달하듯이, 천재에겐 감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누구의 말을 옮긴 것 같기도 하는데 원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보에겐 존경을,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천재를 알아주는 사람이 바보란 뜻도 있을 겁니다만, 왜냐? 바보는 마음 순수하니까. 범인, 평범한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제 생각은 먹물먹은 오만한 지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재를 깎아내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천재를 깎아내리면 자기가 천재만큼 위대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경멸해서 이 범인에겐 침을 뱉어라. 그리고 천재에겐 감사를. 우리 인류는 천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천재는 당대에 인정받지 못하고 불우하고 또 일찍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카소 같은 경우는 예외죠. 샤갈 같은 사람도 예외입니다. 아인슈타인도 70대 후반까지 살았으니까 많이 산 편이죠. 천재에겐 감사를. 인류 전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이 천재입니다. 그래서 천재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